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저는 햄튜브입니다. 저는 서루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말하면 잔소리 벌써 3화입니다. 드디어 기다려왔던 미디어 리뷰 시간이 왔네요. 미디어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디어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미디어 리뷰로만 1시간 못 채울 것 같기 때문에 오프닝을 좀 길게 하려고 근황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저는 사실 근황이랄 게 없어가지고 양평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사무실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요즘 근황 토크에 요즘 근황을 루케 씨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황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는 데 없으면 이제 근황 토크 없이 나가는 근황 토크 없이 근데 우리가 집에만 있게 근황 된다면. 있잖아요. 네, 근황이 굉장히 많아요. 루케 씨가. 네, 근황 싸돌아다니는 분이라 가지고 제 근황은 수영 집, 국밥 찢었네. 집, 수영 선수 하시게요? 수영 선수. 그게 근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차를 샀습니다. 아직 계약 넣어놨고, 근데 과연 이 차가 최선일까? 저는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집을 갈 때도 여기가 최선일까? 이게 내 인생에서 최선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나 차도 이 차가 나한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예산이 얼마다 딱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차종은 네. 뭐 SUV다 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꾸 막 다른 내가 거예요. 이걸 봤는데 이 차가 뭐 1,000만 원을 할인해 준대. 그래서 보니까 X7, BMW X7 모델을 보면서 1,000만 원 1,000만 다섯 원 번 할인하기도 못 사겠는데. 할인해 주는데 가격 왜 이래? 뭐 이러는 문자를 보내는 거 보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랬던 근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게 네. 그리고 또 근황이 또 있어요. 근황 토크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어제 제가 저녁을 먹으러 어디를 갔거든요. 음식점을. 라면빈이랑 똑같이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음식점에서 진짜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봤는데 그 사람 테이블을 보니까 술을 2병밖에 안 마셨어요. 4명이서. 그래서 저 나이 때 2병 마신다고 절대 취할 것 같진 않고 기억을 잃어 보이는 거예요. 아예 그냥 혼절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벽에 부딪혀서 벽에요? 그냥 그 상태로. 근데 주변에는 담배 피러 갔어? 그러니까 그 같은 일행들은 몰랐고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어머 뭐야 하다가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야 하면서 다 이제 일행분들이 달려오신 거예요.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행분이 부축을 해서 걷고 있다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기절처럼. 그래서 또 이러면서 이제는 구급차 불러야 되겠다. 구급차 불러 이래서 구급차를 부르고 또 이제 그 아저씨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뭐 괜찮아 또 이제 그 자신의 테이블로 걸어가서 앉자마자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막 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라면빈이랑 똑같아요. 얼굴색도 똑같고 그 상태가 똑같아서 이거 혈압 떨어지신 것 같다. 다리 올려서 이거 그 간호사분한테 배운 대로 다리 올려서 이거 피 심장으로 가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저씨분들 그 일행분이랑 이렇게 해서 다리를 올리고 눕고 그 다른 일행분이 그 아저씨 이마 만져보니까 확실히 뭐 몸이 차갑다고 혈압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눕혀놨는데 또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안 눕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진짜 거의 라면빈만큼의 고집인처럼 막 괜찮다고 앉아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 이거 다리 올려야 혈압을 다시 올려야 된다? 네, 그 피가 심장으로 가서 돌려야 된대요. 그래서 심장보다 다리가 위에 있어야 빨리 도니까 다리를 위로 올려라 했는데 끝까지 자기 앉아있겠다 해서 그때는 이제 좀 오랫동안 정신 차리고 있길래 그냥 저는 다시 자리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30분 만에 다 먹고 반은 먹고 싹싹 긁어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이제 그냥 치킨집으로 가야겠다. 치킨집 가서 치킨 맛있게 뜯고 왔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밥 나오는데 10분? 허겁지겁 먹는데 20분? 그래도 네가 다리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럴까요? 음, 그래서 딱 괜찮아진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직원분이 그래서 간호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친구가 똑같이 똑같이 이랬어요. 이런 다음에 민망해서 자리 돌았는데 그 썰 궁금하시면 두말하면 잔소리 채널 보세요 이러고 채널 소개까지 해줬어야지. 그건 너무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래서 딱 자리에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나댔나 싶은 거예요. 야, 너 며칠 있다가 뉴스 뜰 수 있어. 용감한 시민상을 어. 기대하고 말하는 겁니다. 두 잔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루케 맞아요. 씨가 겪었던. 이거는 좀 창피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들도 말실수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저는 살면서 별로 그렇게 창피한 말실수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동료들이랑 밥을 먹다가 어떤 동료분이 저한테 애니메이션에서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 이래서 제가 그 스노우볼 아시죠? 그 마이펫의 이중생활? 마이펫의 이중생활에 나오는 귀엽게 생긴 네. 토끼 캐릭터 있거든요. 근데 걔 성격이 진짜 걸걸해요. 욕도 많이 하고. 목소리가 반전 목소리 이런 건가? 그리고 욕도 많이 해. 막 성격이 더러워. 아, 그걸 너네. 좀 생긴 얼굴과 다르게 저를 모해야 하는 건 아니고 좀 저도 이제 말투가 걸걸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스노우볼 같다 이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스노우볼을 닮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친구 성격이 불 같으니까 파이어볼 닮았대요 저. 파이어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파이어볼? 파이어볼이 뭐지? 하면서 파이어볼 쳐보는데 파이어볼? 아, 모르겠는데 번역기로 돌려볼까? 파이어 불? 파이어볼 하면서 근데 위스키밖에 안 나오는 거였어. 내가 파이어볼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하면서 마이펫에 있어서 파이어볼 치는데 갑자기 이제 제 또래 남자 동료분들 둘이서 갑자기 팍 말들이 자기들끼리 웃길래 내가 왜 웃지? 하면서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제 검색해보니까 스노우볼이다 스노우볼 해서 근데 딱 스노우볼이다 스노우볼 하자마자 파이어볼이 그래서 되게 민망해서 성격이 파이어 같아서 파이어볼이라 생각했나 보다. 나 혼자 그 말하고 이러고 그냥 자리에 와서 생각한다. 생각할수록 곱씹어볼수록 그분들도 곱씹어보지 않을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100%다 이해했는데 모르는 척 한 거다. 그래서 민망. 새롭네라고 생각할 수도. 요즘 근황의 꿀잼썰이었습니다.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디자이너분. 상아님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 추락의 불을 원래 어제 8시에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상영 일정이 이 월드타워에 안 뜨는 거예요. 그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오는 일정으로 해서 상아가 12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던 거죠.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둘 다 그걸 까먹었었고 제가 어제 얘한테 일요일에 이 월드타워에서 추락의 불 떴다 이러니까 그럼 당연히 날짜 바꿔야지 이래서 오늘 11시 45분에 저희는 영화를 보러 월드타워에 간 거예요. 왜냐면은 미리 보면 까먹을까봐 영화를 보고 나서 따끈따끈한 후기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방송 시간에 가까운 시일에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시간표가 안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보고 내가 루케네에서 자고 일요일날 회의하고 방송 들어가자 했는데 일요일날 상영표가 뜬 거죠. 그래서 바꿨는데 바로 루케가 어제. 그걸 우리 단톡방에 얘기를 안 하고 겐톡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왜냐면 단톡방에 괜히 얘기했다가 또 얘가 못 보고 말이 안 전해질까봐 이거 그냥 겐톡으로 얘기해서 빨리 시간을 바꿔야겠다. 왜냐면 어제 아침에 물어본 거였거든요.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바꾸실? 해가지고 그냥 제 내가 생각으로는 답장 당연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다들 알겠거니. 그럼 이거 상하 탓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전화랑 문자가 계속 오는 그 진동이 들리길래 저는 영화 볼 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꼭 꺼놓거든요. 그래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찾나? 어쨌든 그 문자를 보면 당연히 어련히 알겠지? 하고서 그냥 기다려서 이제 나왔는데 그 영화가 심지어 2시간 반 러닝타임이어가지고 영화가 길더라고요.
네, 딱 나오자마자 한 문자 8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너네 납치당한 줄 알았다. 차는 여기 있는데 5층에서는 걱정을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냐. 연락 한 번도 안 된 적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게 말이 안 된다. 차랑 짐은 있는데 애들은 없다. 막 몇 시간 감쪽같이 사라진 거지. 그리고 5층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납치당한 줄 알았대. 그래서 5층에 가봐야 되나? 자기 혼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해놨는데 네.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아 혼자서 이 춥고 외로운 사무실에서 우리 걱정을 하면서 홀로 2시간 반을 있었다. 그리고 칼국수도 먹고 그 와중에. 그니까요. 그렇다고 밥을 굶지는 않았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우리 걱정을 했다. 당장 택시 타고 튀어오라 해서 알겠어. 그 상아는 3시 반에 갔어야 되는데 이거 사무실 인테리어 한다고 12시에 왔는데 저희는 없지. 줄자도 없지. 블라인드는 떨어져 있지. 난리가 났죠. 여기 또 새롭게 꾸밀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지난주 방송에 대한 후기를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잘할 수 있을까? 좀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아 정말요? 우왕좌왕 할 줄 알고 그러면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지 왜 유튜브를 하세요? 어이없네. 오케이. 남의 미래 다 알 수 있으면. 너 오늘 영화 봤지? 같이 봤잖아요. 그 지난 화에 후기를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재밌었지만 방송 끝나고 우리끼리 파티가 있었거든요. 신나게 파티를 하고 보드게임을 한 6시간 정도 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을 잤어야 됐는데 소파가 저 큰 소파가 하나가 있고 바닥에 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그에서 현빈이가 잠을 자고 이제 나머지 쩌리들 5이서 소파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잠을 자자. 아니 근데 저는 그날 다른 친구랑 집에 간다 했는데 계속 막 같이 있어야지. 그건 아니지. 같이 해 같이지 이러면서 집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안 갈 줄 몰랐지. 아니 너무 여기 아니 좁다. 붙잡는다고 안 갈 줄이야? 아니 여기 너무 좁다 하니까 막 의리가 없지 이러면서 내일 점심 먹으러 가서 나는 점심도 따로 먹을 생각으로 그냥 오늘 해야지니까 막 밥도 같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점심 내일 먹으러 와지. 점심 내일 먹으러 올 바엔 여기서 자는 게 나으니까 그냥. 근데 진짜 안 가더라고요. 저였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얘가 옷을 입고 있길래 놀래가지고 집 가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 거여서 어디가 이랬는데 추워서 옷 입고 있다 해서 좀 미안해졌죠 많이. 사무실에 아직 온풍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으로 어떻게 잠을 자보자. 근데 제가 예전에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몇 년 살았는데 괜찮았어요? 외풍도 들어오고 굉장히 추웠지만 전기장판에 의존한 채 잠을 잤거든요. 한겨울에. 그래서 전기장판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잤는데 제가 하필 소파에 가장 끝자리에서 잠을 자게 된 건데 그 자리에 전기장판 열선이 없더라고요. 안 들었어요. 전 몰랐죠. 그래서 진짜 나는 길바닥에서 자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제 친구 구도 왔는데 구도 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 걔가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애거든요. 근데 승현이와 구만이 그 가에서 자고 구님이랑 저만 추위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끝자락에서 열선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자고 몸에 열 많은 것들이 저랑 예은이 가장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막 더워 너네 안 더웠어? 이러는데 나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전 진짜 거기가 뜨거워서 이불을 심지어 깔고 잤어요. 와, 그래 난 분명히 처음엔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보니까 나 그냥 내 옷만 입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춥다 이러고 이렇게 몸을 막 비비작 해봤어. 막 옆으로도 누워보고 엎드려서도 누워봤어 심지어. 아니 좀 더 붙여 상하랑 그 폭받듯이 붙여서 근데 잤어야지. 상하가 다리가 나를 이렇게 왼쪽 다리를 누르는데 여기가 저릿해지기 시작하면서 피가 안 통했어. 그래서 너무 춥고 다리는 저리고 피가 안 통해서 추웠나 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외투를 입으면 그래도 따뜻하겠지? 진짜 우세요 지금. 그때 추위 때문에 우시는 것 그래서 같은데요. 제 점퍼를 입고 누웠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도 눈을 감고 나는 추우면 잠을 못 자는구나. 근데 저도 제가 새벽마다 깼는데 한 번은 얘가 옷 입고 있고 한 번은 깨면 구가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근데 내가 너 왜 안 자고 핸드폰이니까 너무 추워. 그래서 제가 그때 추워 이러고 이불 덮어 하고 난 더워서 이불을 깔고 있었는데 이불 덮어 했는데 그 둘만이 좀 안쓰러웠죠 뭐.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 현빈이가 혼자 땅바닥에서 자는데 거의 난로를 이렇게 몸으로 웅크리면서 감싸면 거의 불 붙기 1분 직전까지 난로를 군고구마 썰 아니야 완전? 일어나니까 얘가 진짜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상태가 장난이 아니야. 몸에 털 다 붙어 있고 머리는 행색이 사람 꼴이 아니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었어. 그래도 뭐 기절은 안 했으니까. 맞아요. 혹시나 진짜 좀 미안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땅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덩치가 침대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빠져야 될 텐데. 키도 쓸데없이 커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희생을 당하는 게 낫다. 어쩔 수 없으면 지가 집에 갔어야지. 근데 또 탄꼬이 될 뻔이래. 재밌다. 재밌네.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친구가 구가 보드게임 하려고 와서 새벽 밤새도록 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다 4시 되니까 다들 방전돼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가 계속 막 언니들 하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소름 돋는 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다들 똑바로 누워있는데 혼자 보드게임 마이나 옆으로 누워가지고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누구 하나라도 눈뜨기만을 기다리고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그래서 근데 진짜 다들 눈을 질끈 감고 그 귀신 볼 때 가위 눌린 것처럼 다들 이렇게 덜덜 떨고 있고 구 눌려가지고 걔만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밤새서 놀기로 했잖아요. 아침 10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보드게임을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막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같이 하남에 갔는데 하남에서도 보드게임 하기로 해놓고 이 말을 연부를 왜 다 갔어. 근데 우리 같이 그날 구구덕 하기로 해놓고 본인은 또 자러 갔더라. 맞아. 그래서 내가 보드게임 너 구구덕 왜 안 와? 이러니까 나는 내일 출근해야 돼. 이러니까 무슨 출근이니까 집안일 집안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리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영화는 프랑스 영화죠. 추락의 해부를 보고 왔습니다. 네. 추락. 그럼 먼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별 이유가 없었다. 그냥 이름 예쁜데?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상 받았으면 바로지. 가져야지. 황금 종려상이 기생충이 받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선방은 하겠다 이러면서. 맞아요. 사실 뭐 재밌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 법정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프랑스 영화는 실패가 좀 없잖아요. 프랑스 영화라서 영화관에서 자는 거 아니야? 진짜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난해하거나 너무 누디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 갑자기 쟤네가 옷을 싹 다 벗고 저 넷플릭스처럼? 눈 위를 달리면 어떡하지? 넷플릭스 영화처럼? 그런 걱정을 살짝쿵 하긴 했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보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2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막 지루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화장실도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고. 맞아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시놉시스를 루케 씨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시놉시스 써놓질 않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줄거리 요약. 가시죠. 아니 저희 대본에 시놉시스 소개 하고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아니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제가 재밌게 보면 다 기억을 잃어요. 근데 이건 재밌었는데 이거 그냥 어떤 남편이 죽어서 그 아내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있는 재판장에서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저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 당사자만 많이 알 뿐이지
그 당사자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영화 스펙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스펙 저희 이미 소개. 스펙 말했는데 주스틴 트레라는 감독의 영화고요. 7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찢었다. 네, 이 황금 종려상은 저희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의 미 받은 상이기도 해서 칸 영화제에서 제일 큰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졸라 크죠? 그리고 이게 골든글러브도 2관왕을 했다고. 와, 1관왕도 아니고 2관왕을요? 찢었다. 찢었네요. 네. 그리고 부부가 만들었대요. 근데 이 영화가 부부를 뜯는 영화거든요. 아, 맞아요. 그 넷플릭스의 결혼 이야기 그거를 넘어가는 수준의 결혼의 모든 거를 쥐어뜯는 얘기인데 부부가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각본이 네. 너무 좋아요. 맞아요. 각본 각본이 좋고. 찢었다. 네. 감독도 쓰면서 찢었다. 이게 부부다. 이게 아들이다. 자기야 나왔어. 어? 작품 나왔어. 이러면서 만들지 맞아요. 않았나. 근데 거기 딱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이에요. 막 작품 속 허구와 진실을 구별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영화 내에서도 못 봤어. 그 맨 처음에 나와요. 그 영화를 하면서도 그 산드라라는 여자가 책을 쓰는 작가인데 거기서도 몇 번 뭐 맞아, 비슷하다라고 나와서 뭐 구별을 하라 이러거든요. 그 사람이 소설 작가인데 그 본인의 이야기가 소설에 막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설만 써가지고 맞아요. 법정에서 막 검사가 음. 어떤 대사를 읽는데 뭐 비슷해요.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검사가 막 소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러면서 딱 한마디 듣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감독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넣었겠죠? 하지만 이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허구의 내용이긴 하잖아요. 좀 이런 게 작가가 그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스펙 소개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만 보고 리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예고편 리뷰를 써봤거든요. 예고편이 사실 되게 막 스릴러처럼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막 우당탕탕 남편 사망 그리고 갑자기 막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그리고 아들이 막 울면서 이러고 엄마도 막 이러고 막 유리창 깨지고 막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이 영화 뭐지? 좀 경련한 영화인가? 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고 그리고 저는 오늘 항상 예고편을 먼저 보긴 하는데 예고편에 저는 좀 슬프긴 했거든요. 막 너만 피해자인 척하지 마. 막 이런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용을 하면서 조금 그리고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이러길래 정말 나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엄청 의심하나 보다. 그래서 했는데 나는 아들 좀 스폰가? 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막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것처럼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예고편 봤을 때 예고편에서 이렇게 피가 있는데 이제 3층인 거예요. 근데 3층에 떨어졌다고 저렇게 피가 많이 나. 막 흥건해가지고. 맞아. 이게 눈 위로 떨어진 것 치고는 피가 찢어진 상처에서 왈칵 쏟아진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살인이네. 거의 한 20층에서 떨어진 것만. 저 정도면 살인이지. 이러고 예고편만 보면은 그렇게. 그리고 생각이 보통 들었어. 2, 3층에서 당에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돌아가지고 착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 써놓은 게 진짜 어이없어. 엥? 3층에서 떨어졌는데 피가 왜 저렇게 흥건해? 물음표. 공중제비로 돌아서 착지 못하나? 쩝. 그리고 예고편에서 외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외도? 개빡치네. 외도 왜 해? 이러고 하다가 거기 예고편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미도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이거 진짜 프랑스 영화구나. 프랑스 영화? 음악이랑. 외도 개빡친다 하고 음악이 너무 좋고 영상미가 뛰어나네. 오, 좀 기대. 예고편이 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걱정 반, 기대 반. 네. 예고편에서 조금 눈물이 찔끔 났다. 이렇게 저는 예고편 리뷰는 이랬어요. 제 예고편 리뷰는요. 왜 다 영어로 말해? 였습니다. 그리고 좀 서툴르지 않았어요? 근데 발음이?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데 나는 그 여자애가 그 프랑스 사람인 설정인 줄 알았어. 맞아요. 그럼 프랑스 영화니까. 그 여자 주인공은 독일인인데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잉글리시가 편한 그런 사람이었고 남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인데 여자가 프랑스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둘이는 영어로 소통하는 그런 요상한 사이. 아들은 또 불어로만 맞아요. 말하고. 왜냐면 프랑스에서 사니까. 그리고 그
그 변호사한테도 영어로만 변호사도 변호사한테 막 미안해 영어가 더 편할까? 그 변호사가 That's okay. I speak English too. 그렇게 No problemo. 콩글리시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No worries. 아무튼 저는 딱 3줄 썼는데요. 왜 다들 영어로 말해? 그리고 저 흰머리 남자 누구야? 덕모리상이다. 결백하건 말건 나는 애만 불쌍하다. 맞아. 썼습니다. 애만 불쌍한 영화였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기를 다 너무 잘해가지고 연기 너무 잘하더라. 그 나오는 개마저. 그리고 내가 그 변호사 좀 섹시하지 않아? 아가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아저씨더라 이랬더니 너랑은 남자 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다. 전 변호사 보자마자 에? 별론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서 변호사 원래 보통 변호사면 되게 멋있는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아저씨랑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흰머리 할아버지가 변호사?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흰머리 할아버지가 변호사? 스템. 아니 그 흰머리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마담. 그래서 정말 별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멋있네? 덕머리 좀 하겠네 이래서 핫하던데. 남편이 더 멋있던데? 남편 잘생겼더라. 근데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는데 나이 들고 떡대가 커지더니 약간 좀 어굴상? 입술이 너무 얇더라고요. 저보다 입술이 얇아 보이더라고요. 잘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그런 예고편을 예고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주인공 소개로 넘어가 보면은 여자 주인공 이름은 산드라고요. 죽은 남편은 사무엘. 그리고 아들 이름은 다니엘. 그 변호사는 뱅생. 빵상 아니고요? 강아지가 나오거든요. 스눕. 그리고 그 다니엘 돌봐주는 애인가? 다니엘 그 재판에 가고 나서 다니엘 돌봐주는 젊은 여성이 있어요. 마르즈. 그 여자는 마르즈. 뭐 마르즈인지 모르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검사가 비중이 큰데 검사 이름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대머리 산타로 그 법원에서 입은 옷이 되게 산타복을 미묘한 옷을 입고 있어. 산타 복장인데 모자가 어깨에 달려있는 그런 산타 옷을 입으면서 근데 그 변호사 아저씨도 검정색 옷인데 근데 검정색은 좀 간지가 났는데 검사 옷이 진짜 노간지 막 빨간색에 털이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좀 대머리니까 뭔가 진짜 산타 같은 대머리가 거예요. 아니라 민머리였어. 진짜? 빵빵 민머리. 그 민머리 산타로 할게요. 그래서 뭔가 너무 산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얼굴도 귀엽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귀엽더라. 근데 진짜 검사가 말을 너무 잘하고 얄미웠어요. 저 그냥 거기 뛰쳐 들어가서 법정에서 뿅망치로 뿅!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떠들고 싶은 대로 다 떠들더라. 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 맞아. 그냥 참견은 하는데 막 말을 끊지는 않아. 우선 말하고 봐.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알겠습니다. 그 사건이랑 관련 있는 얘기만 하시죠. 그러면 검사가 또 이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면 판사가 검사 말씀하세요. 이러고 한숨 쉬면서 말 들어주고. 되도 않는 개그하고. 맞아. 프랑스인들 조크가 좀 이상해. 맞아. 조크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조크가 좀 그래도 청중은 터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심각한 재판 상황에서 지네 쪼크하려고 하는 게 너무 사이코패스 같은. 근데 쪼크 친 사람, 드립 친 사람 웃지도 않아. 맞아. 그러고 나서 청중 터지는 그거 듣고 찢었다 하는 표정 하고 들어가. 역시 나는 지적 개그 능력 다 갖췄다. 내가 이기겠군 이러면서 들어가죠. 비아냥돼요. 뭐 본격적으로 영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산드라 인터뷰로 시작을 했나? 맞아. 조디였나? 조르디? 그 산드라의 제자가 아니라 그 학생, 문창과 학생이 인터뷰를 하러 와요. 질문할 때마다 산드라가 계속 오묘하게 좀 피해가요. 그 질문들에 대한. 맞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오히려 역질문을 계속해서 당신 얘기해봐요. 당신은 무슨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막 와인 먹으면서 맞아 갑자기. 그래서 그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듣고 싶으니까 당연하죠. 자기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뭣도 안 만나고 이러니까 얘기 듣고 싶었다 하면서 와인을 먹는데 갑자기 음악이 뽕뽕뽕뽕 해서 나는 처음에 그 배경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 긴장감이 나한테 보여주려 하나? 이러는데 그때부터 산드라 표정이 막 촤촤촤
막 이런 표정이고 음. 그 여자의 표정도 되게 눈치 보는 표정이고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위층에서 튼 거야 노래를. DJ 인터뷰 할 거라는 걸 알고 음. 있을 텐데 일부러 방해하려는 듯이 노래를 엄청 크게 크게. 틀어요. 진짜 무슨 그래서 둘이서 그게 녹취하면서 막 그 논문 쓴다고 교수님 맞아요. 문답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슨 아. 락 페스티벌처럼 그 녹취가 다 엉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에 할까요? 이러고 그래요 다음에 해요 이렇게 보내죠. 그러고 이제 그 여자애가 가고 그 아들은 약간 스포 갑니다. 스포. 이제부터 거의 이 내용은 반전이랄 것도 없고 뭣도 없어서 스포라고는 그렇지만 그냥 내용 전체가 다 이걸 알아야만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말 그냥, 포함? 네, 결말 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가고 그 학생은 그 아들을 보고 떠나요. 그럼 이제 집에 노래 음악을 크게 튼 남편과 아내 산드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 이후의 상황은 영화에서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게 맞고 그거를 약간 우리도 같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너네가 판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음악이 나오는데 그 집의 내부를 막 샅샅이 잡아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맞아. 근데 그것도 뭔가 뭐야? 약간 왜 계단이네. 자꾸 클로즈업을. 이제 그때부터는 아들의 시선으로 막 하는데 산책을 막 하고 아들이 집에 산책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스누비가 강아지가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야. 그거 봤더니 아버지가 바닥에 추락해서 누워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죠. 피가 흥건하게. 근데 엄마는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아들이 엄마 귀엽게 불렀어. 엄마! 이렇게 엄마! 머미! 이러고 부르는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뭐야 이러면서 그때도 노래가 틀어져 있었지. 노래가 품! 계속 노래는 틀어져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하고 부검을 했는데 이 남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은 거지. Suspicious 죽음이라는 거죠. 오, 되게 멋진 단어를 말하셨어. 석연치 않은 죽음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 남편이 떨어진 상황이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사고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준기로 후려친 사망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부검이 돼버리니까 이제 경찰들은 그 집에 있었던 게 산드라밖에 없으니까 산드라를 법정에 세우는. 처음에는 그냥 혐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기소를 때려요. 검사 측에서. 그때부터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1년이 지납니다. 갑자기 영화 중간에 화면이 샥 사라지더니 피아노 치다가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막 들리고 나는 근데 그 연출도 되게 좋았어. 그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잘 못 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삐걱삐걱거리는데 산드라 얼굴을 딱 잡아. 그게 뭔가 어설픈 피아노 사운드와 이 불안전한 그 산드라의 심리를 막 잡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찢었는데요? 찢었다. 황금 변호사 받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네. 야 1년 동안 법정 싸움 한 거야? 와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1년 지나기 전에 막 그런 걸 하지 않나? 현장 검증. 현장 검증을 해요. 그때 현장 검증했을 때 아들의 진술이 바뀌어요. 한 번. 바뀌었어요. 아들은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간다. 자기는 그냥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때도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나갔냐는 말에 자기는 산책을 나간 것뿐이다. 근데 그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만 듣고 판단을 하는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맞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이 되면 보이는데 이제 그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거의 청각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자기는 싸운 소리가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현장 검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읽어요. 그때 상황을. 그 엄마랑 남편이 대화하는 것처럼 뭐 나한테 뭐 하는지 안 물어봐? 뭐해?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소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아들이 계속 못 들어요. 그 맞아. 말이 뭔지. 그 아들이 여기 있었다고 한 위치에서 그 대화를 하는데 계속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해봐라 이러니까 그 산드라가 저 소리 크게 하기 싫다. 난 소리 안 질렀다고 말했는데 왜 소리를 크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결국엔 다른 경찰이 와서 말을 하는데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때 그 아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국 한번 진술을 바꿔요. 내가 집 안에 있었던 것 같다. 밖이 아니라. 왜냐면 밖에서는 못 들었는데 집 안에서는 보통 목소리도 들리니까
근데 저는 이때 이 아들 진술이 바뀌면서 그 법정에서 막 말을 하거든요. 네가 진술이 바뀐 게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엄마를 감싸기 위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좀 애를 또 몰고 가는데, 그 음악이 진짜 무슨 락 페스티벌처럼 너무 커가지고 저라면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소리 안 들리니까 너 뭐 했어? 이렇게 크게 지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아들이 네가 잘못했는데 뭐가 했네 이런 게 아니니까 싸우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경찰들은 막 언성이 높아졌으니까 막 그러지 않냐 막 이렇게 했게 돼버려서, 그때도 좀 저는 응? 왜 저렇게 무조건 산드라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게 바로 그때도. 검사죠.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다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랬었고, 이제 1년 후 1년 지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로 개싸움했어. 와 법정물이에요. 그냥 네. 법정씬 거의 법정씬만 나오고 그거를 보는데 아들이 너무 불쌍했고 그 남편이 어쨌든 석연치 않게 죽긴 했지만 남편을 잃은 가족인데 맞아. 애도할 시간 없이 1년 동안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그 엄마도 산드라도 굉장히 그리고 가엽게 느껴졌다. 그래서 음. 무죄야. 그리고 법정 내에서 산드라한테 하는 행동들이 되게 무례하다고 비춰지는 게 많았어요. 뭐 산드라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끌어내거나, 뭐 남들은 모를 만한 일들을 법정에서 말하면서 몰고 가거나, 그런 점이, 몰고 가는 거 아니라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인데 이거는 너무 산드라한테는 좀 너무 무례한 질문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존중을 안 해주는 그 피고인을. 근데 검사라면 뭐 진짜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어. 나는 진짜 그 검사가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검사가 무슨 남편인 것 마냥 막 화나가지고. 해서 내가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좀 그랬었죠. 어쨌든 근데 그 산드라도 그런 말을 변호사한테 하는데, 자기가 결백을 입증하려면 본인의 선택은 남편이 자살을 했다고 그거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하필 또 산드라가 맞아요. 유명한 작가여가지고 막 기자들이 관심이 맞아요. 너무 많아. 시민들도 관심이 맞아요. 되게 많은 사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을 자살한 사람이고 뭐 그런 나쁜 이미지로 프레임 씌우는 거가 편치 않다 얘기하는데, 변호사는 그게 너의 결백을 증명할 맞아요.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6개월 전에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뒤늦게 그걸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뭐 아스피린 10개를 먹고 술 먹고 뻗어 있었던 걸 본인이 봤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살 시도였던 것 같대.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고 본인밖에 몰라. 또 본인밖에 모르니까.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말자고 남편이 막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긴 했대요. 근데 그게 우울증 관련 약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우울증 관련 약 아니야? 그래서 처방을 좀 줄이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의사가 우울증이 아니고 행동 조절이었다고? 감정 조절 그 약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보고 오니까 말이 잘 통하네요. 저희 둘이 할까요? 미디어 리뷰? 그래서 그 의사가, 근데 그 의사도 산드라 좀 핑계로 좀 의사는 자기 환자였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 근데 그래서 산드라가 말하니까 갑자기 또 의사가 산드라 말에 삔또가 팍 상했는지 부인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눈이 돌아서 막 부인 막 싫다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막 산드라를 몰고 가요. 근데 내가 정신과 의사가 저래도 돼? 나는 근데 거기서 산드라가 빡쳐가지고 막 말을 할 줄 알았어?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친해. 법정 좀 친해. 나는 정신과 의사가 진짜 저래? 어떻게 저래? 좀 남의 정신을 돌볼 사람이 어떻게 화나가지고 막 아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좀 그렇게까지 말했나? 아니거든요? 부인 싫다 했거든요? 이러면서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 아저씨도. 그래서 근데 보통 그 산타 검사가 데려온 증인들이 다 산드라를 맞아. 이미 범인으로 깔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편협적인 증언이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좀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검사가 또 되게 성차별적 발언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일부러 도발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그 아우팅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우팅도 하고 막 몰고 가요. 그 아, 학생한테 인터뷰했었던 학생한테 혹시 그날도 막 널 유혹했냐. 그때 어떻게 느꼈냐, 음. 분위기가 어땠냐, 막 이런 그리고 식으로 너한테 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게 관심 표현이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느꼈던 게 산드라가 절대 자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요. 그냥 그 학생한테만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도로는 절대 안 보이는데 왜냐면 가까워지고 싶으면 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경계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 하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저는 이런 사람인데 친해지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산들은 절대 자기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봤을 땐 유혹이 아닌데 저 진짜 검사 근데 둘이 분위기 좋던데? 뭐 좋긴 했어.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나 같아도 나 궁금해서 온 제자 나 같아도 이뻐서 잘해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제가 그르노블 같이 갈게요. 그래서 붕붕붕 하고 가서 놀았겠죠. 근데 산들은 안 그랬잖아요. 산드라 피곤했지. 일하고 잤잖아. 그래서 자기 얘기는 안 했는데 자꾸 막 검사가 뭐 녹음 들어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이러면서 자꾸 또 그 여학생을 몰고 가서 진짜 저 검사 왜 저래? 연애 안 해봤나? 검사가 진짜 일을 잘하더라. 완전 그 소설도 다 읽고 왔잖아. 소설은 다 이거 팩해가지고 여기 소설에 그런 점이 나옵니다. 준비성이 대박입니다. 저는 검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긴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검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나는 잘하더라고. 난 다니엘의 영혼이 거기 간 줄 알았어. 아, 그 남편 말하는 거야? 사뮤엘. 사뮤엘의 영혼이 거기로 가가지고 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 검사가 무슨 사뮤엘을 아는 사이였나 왜 저렇게 사뮤엘 편에 든 게 당연하겠지만 너무너무 막 진짜 도발을 해요. 계속 맞아. 산드라랑 증인들 계속 도발하고 그거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녀. 좀 앉아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서빙하는 줄 알았어. 서빙하는 줄. 막 판사 테이블에 손 막 이렇게 올리면서 어. 껄딱껄딱거리고. 너무 꼴배기 싫었어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부싸움 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부부싸움. 갑자기 뜬금없이 사뮤엘이 사망하기 전날 녹취록이 맞아, 법정 발견돼요. 증거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게 친구가 보내온 그런 증거인데 사뮤엘이 가지고 있던 USB 안에 그 부부가 사뮤엘 죽기 전날에 싸웠던 녹취록이 녹음돼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다니엘 아들내미가 있는 데서 틀어. 맞아. 근데 다니엘 아들내미한테 오지 말라 했어요. 그 전날. 너가 맞아. 너무 판사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너가 상처받을 수 있다. 이 일로 나중에 후폭풍?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흑염룡이 깨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 가슴 아픈 한마디. 상처는 이미 받았어요. 그걸 자기는 직접 판단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근데 애가 엄청 똑똑하게 말을 잘해요. 맞아.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똑순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가 아유 내가 찾았다 이러고 아유 그래서 오세요. 너같이 똑똑한 애는 어서 들어도 된다. 오세요. 그래서 이러고. 판단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서 다시 그 마르즈랑 맞아. 다니엘이랑 네. 같이 왔죠. 와서 하는데 그 싸움 내용이 솔직히 진짜 내가 그 부모의 아들이었으면 나 너무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엄마의 아우팅, 엄마의 외도도 알게 됐지. 뭐 아빠는 관광 진짜 아빠는 막 이래. 뭘 아빠가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내 기준은 아빠가 좀 찡찡거리고 나는 맨날 집에서 내 시간이 없고 I need my time. 아니, 그리고 그것도 웃겨요. 갑자기 자기네들 점심 차려놓고 맛있게 파스타 먹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나 내 시간이 필요해 이래요. 나 너무 지쳤어. 그래서 안에 그 산드라가 너 시간 가져니까 나 너 때문에 시간 못 가지나 내 시간은 네 시간이잖아.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시간 가지라고 말하자니까 막 나는 갑자기 아들도 돌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들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아니 네 시간 가지라고 나는 뭐 희생 안 했어. 그러니까 막 나는 희생하고 근데 자기 내 시간을 오직 너한테만 맞추느라 내 시간이 없다. 이게 그 남편의 입장이고 아내는 이건 네가 선택한 거다. 여기 온 것도 너가 선택한 거고 아들 홈스쿨링 하는 것도 다 너가 선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 아들의 장애가 남편이 데려가지 않은 날 사고가 나서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맞아. 그 사건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거거든요. 홈스쿨링도 내가 봤을 땐 어쨌든 자기 만족으로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들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드라가 홈스쿨링도 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좋아서 너가 그렇게 한다 해놓고서 이게 뭐 희생한 거 아니지. 이거 뭐 자격증 진짜 그냥 급발진해. 갑자기 자격증 울고 무슨 왜 저래 진짜 감정 조절 안 맞아. 되는구나. 둘이 막 싸우다가 아내가 팍 터져가지고 뭐라 그래 막 쏘아붙였는데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남편이 거기서 너 진짜 괴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시간 갖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자기한테 뭐라니까 너 외도했었잖아. 난 너 외도를 당한 남자라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건과는 필요도 없는. 왜냐면 외도를 한 게 들켰으면 그때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 싸움 장면이 되게 그 넷플릭스 결혼 이야기에서 아담 드라이버가 스칼렛 요한슨한테 진심이 아닌데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나 네가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본인이 말하고 악불사해? 본인한테 너무 실망해서 막 울어. 그 남자도 그랬던 거야? 뭐야? 그 남자는 근데 그 남자는 진짜 그냥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야. 다니엘도 너 괴물이래. 맞아. 이러고. 진짜. 갑자기 아내는 왜 끌어들여? 지가 괴물처럼 아내를. 나는 근데 그 남자 말 듣다가 내가 괴물 될 것 같았어. 왜냐면 막 너무 필요도 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오죽하면 이래요. 지금 이 얘기 하지 말고 나가서 네 일 하라고. 지금 이것도 시간 낭비야. 네가 말하는 시간 낭비가 이거다. 지금 이 시간에 너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뭔 일을 해? 이러니까 너 내 것도 표절했잖아. 그까지 대도하는 말. 그러니까 대화가 뭐 하나의 주제로만으로 끝내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맞는 말 하면 아니 너 그때 저번에도 그랬거든. 갑자기 옛날 일을 가져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가 쓰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거 표절이라고 하면 너 가서 글 쓰고 말해라. 그러고 인정하겠다. 나 너한테 영감 알았다 인정하겠다는데 갑자기 또 뭐 다른 말해요. 막 나는 힘들고 너는 아니고 막 그들이 갑자기 그 여자랑 또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 산드라랑. 그러니까 나는 널 위해서 또 영어도 쓰잖아. 난 널 위해서 다 포기하잖아. 이래서 산드라가 뭐거나 그러겠지. 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날 위해 희생하는 거냐. 나는 독일어고 니는 프랑스어고. 그리고 여기 너네 나라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 때문에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그 남자의 집으로 이사 온 거였어요. 산 위에 있는 어떤 별장 같은 데인데 남자의 고향이었어 거기가. 그래서 다 남자의 지인과 놀고 사실 그 두 부부가 런던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병원비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빚이 쌓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고향으로 와서 맞아. 좀 재출발을 해보겠다고 온 건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막 지가 내가 게스트하우스 만들게 해서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지가 지풀에 지쳐가지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생을 하려면 내 생활 반경도 포함되는데 산드라는 결국에는 자기 생활을 버리고 그 별장인지 뭐 집인지 왔잖아요. 자기 친구랑 그 생활을 버리고. 그러면 산드라도 희생을 한 거고 그래서 산드라도 말해요. 나도 여기 왔다고. 너가 원해서. 근데 그럼 또 돌아가 대화가. 근데 아들보다 네 일이 먼저잖아. 말하면서 너 외도했잖아. 너 표절했잖아.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산드라는 하다가 둘이 이제 막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맞아.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다가 약간 폭력적인 그런 소리가 나자마자 맞아요. 거기서 컷. 맞아요. 소리만 들려줘요. 막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일부러 안 보여줘. 그런 소리가 나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산드라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아니 그리고 웃겼던 게 그렇게 싸우는 내용 하다가 그 남자가 또 안 되니까 갑자기 성관계를 꺼내. 맞아. 나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포지션? 그 판타지도 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너무 내용이 웃긴 거죠. 아들 자기 시간 갖고 싶다가 갑자기 성관계 하니까 나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너무 아내가 네가 못했다고? 뭘 못했는데 뭐라고 다 이래. 그러다 이제 싸우는 건데 도대체 나 거기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좀 궁금했어요. 나는 거기서 조금 정말 프랑스 영화 결국엔 또 이런 성관계가 나오는 게 프랑스 영화구나 그 싶었죠. 아내가 되게 당황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건데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되게 다양한 걸 한 것 같은데 뭘 또 엄청 이상한 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생각해 봅니다. 계속 아내가 말해요. 그런 아들도 뭐 자기 시간도 뭐도 그래서 아내가 계속 해결책을 주거든요. 그럼 계속 내용이 다른 걸로 가니까. 근데 나는 처음에 싸울 때는 그 아내가 너무 해답 없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 시간이 너무 없어. 이러고 시간 내. 나 배고파. 나 배고픈데 돈이 없네. 밥 먹어.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거기서 초반에는 약간 그 싸움에 남녀 롤이 되게 바뀐 것 같다고 맞아. 인식이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딱 남녀 싸움의 보통의 모습인데. 다른 영화들 보면은
역할이 완전 반전된 느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였어요. 막 그 남자 말로는 음식도 맞춰줘, 뭣도 맞춰줘, 너한테 다 맞춰줘 했는데 정확한 예시가 없어. 그냥 맞춰줬잖아 하고서 내가 너한테 너가 파스타 못해서 나는 파스타만 먹었어 이렇게라도 말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음식 맞춰줬잖아. 나 뭐 해줬잖아. 이렇게만 내 하니까. 그거 그 잠자리도 다 들어줬잖아. 큰 주제만 말하니까 이 남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 남자가 정말 그냥 싸움을 걸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었고 때 마침 그 녹취를 해놓은 게 좀 의아하잖아요? 싸울 줄 알고 녹취를 해놓은 건지. 그걸 남편이 녹취한 거예요. 응. 근데 원래도 녹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본인 작품 글 그 쓴다고. 연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도 억지로 싸움을 건 거지 않을까. 정말 부부들의 싸움을. 파스타 완성하고 삐! 자기야 얘기 좀 해. 나 시간 줘.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싸우는 왜냐면은 게. 초반에는 아내가 I love you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되게 달달하거든요. 맞아. 그러다가 남편이 계속 이렇게 찔러. 맞아. 폭폭 찌르고 화낼 때까지 찌르다가 맞아. 극대노에서 갑자기. 결국 산드라가 유리잔을 던지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남편이 너 그거 폭력이야. 여기까지만 딱 녹음되고 뒤에는 계속 우당탕탕탕 몸싸움하는 소리. 저는 이 소리를 아내 목소리로 들었거든요. 그건 폭력이야? 남편이야. 근데 이제 그 검사 측에서는 완전 산드라가 남편을 팬 것처럼 몰고 가서 솔직히 남편이 182cm에 85kg예요. 그러면 맞진 않았겠죠. 아니 그 등발이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산드라 그러니까 남자가 좀 져줄 수는 있었겠지만 산드라한테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미 그 전과가 있어요. 벽을 맞아. 주먹으로 쳐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이 부러졌다 엑스레이 사진도 있고 집안 곳곳에 주먹 맞아.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 증거물은 오히려 남편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잡힌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벽까지 부시려면 솔직히 산드라도 제압할 수 그 산드라 팔에 멍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완전 산드라가 무슨 팬 것처럼 또 막 검사가 막 182에 185kg? 182에 85kg 그냥 85kg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제법인데? 180 피지컬 미쳤네. 아니 못 떨어져. 너무 무거워서 산드라가 못 던져서 이미 의문사로 사고 났을 거예요. 그거는 185kg였으면. 근데 85kg니까 잠만 본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 그리고 일단 검사 측 주장은 아내가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고 남편을 발코니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사망시켰다. 인데 검찰 측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둔기. 살인 도구인데 살인 도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렸으면 걔가 방어운 이런 것도 있었을걸요? 막 이렇게 왜냐면 밀다가 갑자기 이거 맞자마자 몸 무게중심이 휘청해서 그 상태로 떨어졌다가 걔네 주장인데 그 주장 자체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난간도 120cm인가? 막 이랬고 그 자세부터가 그 애를 떨어뜨리려면은 아내가 걔를 들어야 허리를 엄청 숙여서 그 상태로 막 떨어뜨려야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또 어려웠지만 가능은 하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뭐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정도? 이러니까 또 청중들 빵 터져. 퍼니 조크. 완전 사이코패스들 같죠. 조크 퍼니 이러면서. 지금 가족들은 울고 있는데 유족들은 울고 있는데 다니엘 그 뒤에서 다니엘은 진짜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검사 측이 막 뭐라 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생활을 그렇게 더럽게 캔 것 같아. 그래서 사생활도 그렇게 막 아우팅을 시키고 막 근데 저는 어쨌든 내 아들이 있는 와당에 내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갑자기 우리 엄마 양성애자라는데 이러면 그 아들의 충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막 재밌는데? 그럼 또 아들은 또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자기 엄마가 양성애자니까 남편이 싫어서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애를 그렇게 아꼈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허덜덜덜 말든가 애를 초대해놓고 또 그렇게 아주 막 더럽게 사생활을 깨는 게 정말 더러운 법정 싸움이구나. 그리고 산드라가 만약에 남편을 죽였더라도 그 아들이 산책하고 돌아올 걸 아는데 맞아. 아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죽였을 것 같진 않고. 아니 그리고 좀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죽였으면 정말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서야는 음악을 끄지 않았을까? 뭔가 되게 살인이라기엔 너무 어설프고 사건이라기에
애는 또 뭔가 의심쩍은 구석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둔기를 뭐 파묻었을 거야, 뭐 했을 거야. 뭐 아무것도 없고 음악도 계속 나와 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다 너무 뭐 우리도 편견을 산드라가 무죄라는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게 다니엘이라는 게 진짜 맞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부분입니다. 산드라가 막 엄청 가정과 일 중에서 일을 더 중요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막 아들을 등한시하는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아들을 엄청 챙기고 맞아, 뽀뽀도 하고. 정수리 냄새 날 텐데 맞아. 정수리에 뽀뽀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리고 그 사건에서도 계속 아들이 피해 받을 거를 계속 생각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데모가 있거든요. 다니엘 데모 모니카라는. 아, 맞아, 그 맞아. 사람이 갑자기 아들한테 점쟁이 추천해주는 맞아. 산드라가 바로 컷! 바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뭐 우리 이건 아들은 아니지. 좀 뭐 아들 막 티라미수 챙겨다 주고 막 그러는데 맞아.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도 여길 이 사를 왔겠지. 남편 하나만 보고 이 사를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더 좋은 환경이니까 생각을 해서 왔을 텐데 좀 막 그런 게 저는 너무 그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강아지가 나오는데 맞아요. 강아지가 연기를 개 잘해. 진짜 저는 CG인 줄 알았어요. 개가 개 잘해. 거기서 약간 죽은 척하는 맞아요. 장면이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막 골골대는 장면이 있는데 전 그거 진짜 왜냐면 걔를 진짜 죽이진 않았을 테니까 CG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죽는 연기 그렇게 잘한대. 나 그 아니, 영상 봤거든? 다른 데서도 왜 그렇게 연기를 해? 와. 죽은 척 해봐 이러면 앉아가지고 어머 이것도 어떡해? 근데 그 종이 보더콜리죠? 뭐 이렇게 쉬어. 보더콜리가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보더콜리 아니야? 그냥 강아지 아니야? 토하는 연기도 개 잘해. 맞아. 막 그리고 그 눈빛 연기도 잘해요. 다 이해해. 그리고 마지막에 토하고 나서 물 먹을 때 견눈질로 맞아. 아들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진짜 연기의 신. 진짜 그 걔가 다 살렸어. 걔가 개 종려상을 탔다고 하네요. 진짜 그러면 받을만 했어요. 진짜 그 걔는 너무 이쁘기도 이쁜데 연기도 너무 잘하고. 보더콜리 맞대. 그래. 제가 또 개박사잖아요. 코숏 아니었어요? 말티즈였어요, 그게.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은 얘기하고 싶은 게 흰머리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흰머리 나시면은 한번 흰머리를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 그 흰머리 나는 그 100% 흰머리는 유전인 거 알죠? 그래서 그래? 일반 사람은 못 나는 거 알죠? 못 나요? 끙 못 나요? 산타 검사는 못 나는 못 날 수도 있어요. 산타 검사도 머리 좀 희한한데? 근데 그 100% 백발은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안 다 흰머리인데. 그래서 맞아 그때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다 100% 그거 유전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더 딸 같죠? 우리 딸 엄마는 동물은 이제 유전이요? 그 완전 100% 흰머리만 나거든. 너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100%야. 너도 이제 그 변호사처럼 이러고 있는 나도 거지. 흰머리 가능하니까. 이제 거의 끝에 왔나요? 그치? 거의 다 얘기했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뮤엘 자체가 샤뮤엘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랑 자존감이 높고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욕심도 많고 자기가 되게 명예욕이 더 먼저고 그러니까 교수도 했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 자기는 잘 나가지 못하는데 아내는 잘 나가. 그리고 죄책감도 있고 그 아내한테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너무 지쳐 있어. 그 자격지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존심에 못 이겨서 좀. 근데 그렇다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나? 근데 그냥 날씨 좋다. 아이쿠야 이러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자살 환자들이 진짜 계획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살 환자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더 이상 못 살겠어 하고 그 감정이 격해져서 자살하는 경우가 약간 좀 더 많다고들 하거든요. 올라와서 감정이? 이 사람은 그것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을 끊었었다 했어요. 한 번 약을 줄였다고. 그래서 감정 조절이 그때 또 그 여자가 와서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막 자기 질투 나가지고 노래 틀고 막 그 와중에 해서 그거를 못 이기고 자기가 자살한 거 아닐까라는 게 저의 예상 좀 시나리오거든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가 꿈꿔왔던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빚도 생기고 뭐 아들도 자기 때문에 다쳤고 자기가 쓰고 싶던 책도 못 쓰는데 아내는 책 써가지고 숭숭중구 숭숭 잘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건 자기는 다 희생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네 말이 맞다.
근데 좀 그 생각했어. 유서나 쓰고 싶지. 왜 해가지고 산드라를 1년 동안이나 아들이랑 어. 아내의 인생을 그래서 저는 더 그게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자기도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아우 그냥 진짜 빡치니까 떨어져야겠다 해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유서 쓸 생각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녹취를 이렇게 계속 했던 것도 자기가 작가가 되고 싶어서 결국에는 일상을 모았던 거잖아요. 유서가 안 써져서 그러니까 작가인데 유서가 안 써져.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나와요. 친구한테 글을 4번이나 보냈는데 아 친구가 어. 익십 지가 보내놓으라 해놓고 그 친구가 그렇게 되면 살인자예요. 그 친구가 영혼의 살인자예요. 아니 친구가 답장만 해줬더라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소설도 못 쓰고 유서도 못 써.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미엘 뒷담 대박이야. 아니 나 너무 사미엘이 솔직히 그 전까지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미엘 싸우는 장면 보고서 정이 확 떨어져가지고 싸우는 장면에 싸우는 장면이 갑자기 지 혼자 울고 막 발광하고 그 눈 사미엘이 뜨시고. 요구하는 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응. 복권 1등 될래. 그래서 글 쓰라니까 글도 안 써. 어. 글 쓰라니까 내가 근데 본인이 본인한테도 막 화가 난 것 음.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약간 화풀이하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졌어. 그래서 그 아들의 증언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눕이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사무엘이 뭐 말했다 해요. 좀 지쳐서 스눕도 죽고 싶을 수도 있어. 스눕 죽으면 어떻게 할래?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 죽음을 스눕의 죽음이랑 막 빗대어서 막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 장면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로 들려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1년이나 지난 것 치고는 너무 정확한 기억력으로 기억력이 레전드예요. 테이프 만진 건 기억 못하는데 갑자기 아빠의 대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는 거 보고서 이거는 조금 그 다니엘을 돌봐주는 사람한테 다니엘이 엄마를 의심도 해요. 그래서 스눕을 상대로 엄마를 못 믿겠어요라고 막 울면서 내가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스눕을 상대로 그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근데 거기서 좋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나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 여자였으면 엄마 아니야. 나도 야, 노 엄마 이럴 줄 의심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엄마 아니고 너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래? 막 이런 야 걔는 그럼 해고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진짜 너무 직업정신이 투철하던지 그거는 내가 말해줄 수 없는 거다. 그저 너는 결정을 해라. 막 이래서 그 아들이 막 울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선택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저 너가 믿는 진실을 결정을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 담배 나는 속으로 엄마 아니야. 찢었다. 엄마 이러면서. 아니라고 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가서 자기가 정한 진실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종 그 증언석에서. 진술을 하죠. 그때 그 다니엘도 근데 나는 다니엘의 진술이 없었어도 맞아. 정확한 살인 도구도 없고 그거가 유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검사 그래서 막 검사가 밤새 진짜. 소설도 다 짝 5권 정도 되는 거 다 읽고. 진짜 뭐 그거 하면 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줄 알고 뭘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나 계속 의문이고. 그게 자기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은 자기 인생이 또 스크래치 될 안 테니까.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 잡아가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고한 사람 잡아가가지고 괜히 또 몇 년 살게 하고서 보상해주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게 잘 대처하고. 맞아. 나였으면은 죄송합니다. 나였으면 우리 엄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꺼내 빨리. 나 엄마 없이 밥 못 먹어. 그랬겠죠. 그랬을 텐데. 그 스누피랑 다니엘이 정말 잘했죠. 법정 싸움 평생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그러니까요. 부부가 만들었다니 웃기다. 그 생각이 들어요. 법정 싸움. 검사 K 얄밉, 변호사 섹시. 다니엘 똑순이. 법정 싸움 나가면 법정 나도 드라마 그렇게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이 영화가 추락의 해부여서 진짜로 해부당하거든요. 그 추락 맞아요. 사건이. 근데 해부만 하고 해답은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맞아요. 막 딱히 궁금하지도 않다. 그래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결정해라. 제가 문제다. 원래 열린 결말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열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약간 다쳤어요. 약간 다쳤는데 좀 그냥 찜찜하게 판결은 받았으니까. 다쳤어요. 판결은 났는데 정확한 정황은 안 나와요. 정확한 무슨 약간 상황이 찜찜해. 있든. 근데 막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 인셉션 끝날 때 그런 찜찜함은 아니었어. 인셉션은 못 봤는데요. 그 산드라만 알아요. 이 진실은. 우린 다 몰라. 아베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누구 뱅상도 모르고 다 맞아. 모르는데 산드라랑 다니엘만 알죠? 근데 다니엘은 죽었으니까 산드라만 알겠죠. 아예 3위에. 아 사뮤엘은. 에헤이. 너무 비슷해. 둘 다 엘로 지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진실 선택할 거 없이 그냥 결정해라. 내가 믿는 진실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드라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치? 근데 나는 산드라가 무죄라고 나는 그냥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산드라가 무죄. 딱 화면 쳐다보는데 왜 너도 죽여줄까? 이런 눈빛이긴 했어요. 살짝 별거 무서웠어요? 없어라. 182에 185kg 별거 없더라. 내가 의심스러워? 너도 그런 죽여줘? 느낌. 응. 그리고 내가 다니엘이었을 때 뭐 정말 우리 엄마가 혹시나 살인범이라 해도 나는 다니엘 같은 판결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지금 엄마 없이는 못 살 테니까. 그래 엄마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한 줄 평이랑 평점 말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요 평점은 한 3.5점. 저희 잔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3.5잔 정도 드리고요. 저는- 한 줄 평. 흰머리는 섹시하다. 저는 3.7잔. 그럼 저는 어, 민머리 왜 저래? 민머리 개빡쳐. 지가 다니엘이야? 왜 저래? 죽여 그냥 살려. 사뮤엘이라고. 아 사뮤엘 왜 저래? 일사 흰머리는? 민머리 빡쳐. 민머리가 나는 지금까지 좀 제일 섹시한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흰머리가 더 섹시하지 않나. 삼장법사 셋이에요? 난 대머리 말고 민머리요. 삼장법사는 민머리예요. 대머리 아니에요? 삼장법사 민머리죠. 신인 되려고 머리를 민 거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섹시한데요? 저는 그래서 3.7잔이에요. 저희가 3.7 이제 미디어 리뷰할 때 2잔 해가지고 3잔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추락의 해부 추천하세요? 보기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추천하지만 상영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니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적은 거 아닐까요? 근데 또 이게 영화가 길어가지고 집에서 맞아요. 보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루한 영화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예술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상업적인 영화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해요. 막 자극적인 왜냐면은 영화. 이게 누군가의 인생을 좀 파고드는 느낌이고 나는 막 이렇게까지 알고 싶진 않은데 그냥 잔잔해요. 계속 어. 영화가 격동적인 건 그저 그 사뮤엘이 울고불고 할 때 둘이 싸울 때 그것 빼고는 잔잔해서 정말 막 상업적인 거 좋아하고 막 시끄러운 영화 자극적인 거 막 때려 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오늘 리뷰 여기서 끝나고 네.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다음 화 예고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음 화는 웃잠 좋아 마레모의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햄구들의 재미난 사연을 읽고 우리가 또 재미난 썰을 풀고 날 보다가 내가 보면 눈을 피해. 이것저것 얘기하는 그런 네. 코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햄구들이 썰을 좀 그 햄카페에 두말하면 잔소리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좋겠다. 다 적어주실 주제는요, 조금 구체적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처음 1화에서 얘기했을 때 워킹홀리데이 주제를 되게 많이 꺼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워킹홀리데이 빨리 얘기 듣고 싶다라고 제 뇌에서 상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주제를 정해놓고 저희 워킹홀리데이를 어떻게 가게 됐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또 이제 햄구분들 중에서도 워킹홀리데이가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갔다 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질문은 안 받을 거나 사연만? 그럼 워킹홀리데이에서 약간 있었던 좀 워홀에서 만났던 이상한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사람 아니면은 황당했던 썰 아니면 웃겼던 썰 뭐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읽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 읽지 않겠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은 우리끼리 그냥 한 시간 동안 어떻게든 채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썰을 지어오겠습니다. 예, 네. 주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햄구들의 많은 사연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락도 락이다. 추락도 락이죠. 미디어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